여러분 안녕하세요. 소중한 여러분들의 시간을 아껴드리는 국어는 지혜다의 임지혜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2025 대비 커리큘럼 안내를 좀 드릴 건데 딱 10분만 집중해 보시는 거예요. 물론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어차피 선생님 수업 믿고 따라갈 거니까 커리큘럼 안내 복잡하고 모르겠어요. 안 들을래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 집 갈 때 생각해 보세요. 어떤 노선으로 가는 게, 버스를 타고 가는 게, 지하철로 가는 게 뭐가 더 시간을 아낄 수 있는지 알고 가잖아요. 그렇게 딱 10분만 집중해서 내가 요렇게 공부를 하면 되겠구나. 그리고 지혜쌤이 올해 고민한 이 커리큘럼을 통해서 내가 진짜 시간을 아끼는 공부를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시간이 좀 되실 겁니다. 자, 그럼 먼저 너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2025 출제 기조가 전환됐다라는 얘기를 진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뭐야 모르겠어. 혼란이 너무 많이 오셨을 거예요. 근데 아주 간단합니다. 그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지식형 암기 문제는 줄이겠다. 그리고 직무 능력 중심의 문제를 좀 내겠다. 그러니 여러분들 보고문, 공고문 이런 여태까지 공무원 시험에서 볼 수 없었던 지문들이 좀 들어올 거예요. 또 하나 민간 채용과의 호환성을 강화하겠다라는 의도를 밝혔습니다. 명확하죠? 이거는 여러분 배경 지식이 없어도 지문 속의 정보를 활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좋아지는 건가? 그리고 여러분 민간 채용과의 호환성을 강화한다는 소리는 뭐냐면 우리가 민간 기업의 적성검사, NCS, 수능, 피셋, 니트 이런 시험들과 호환성을 강화해서 그 기업을 준비하시던 분들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할 수 있게,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다 안 됐어요. 그래도 다른 거 준비할 수 있게 호환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결론은 여러분 뭐냐면 기본적인 읽기 이해력 을 판단하겠다. 그리고 추론 문제를 통해서 추론력을 판단하겠다. 글을 평가해서 비판력을 확인하겠다. 즉 생각할 수 있는 사고력이 있어? 라는 것들을 판단하겠다라는 평가 기준을 명확히 제공해 준 겁니다. 혼란을 느끼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는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첫 번째, 배경 지식이 필요 없는 비문학 문제가 들어왔으니까 이제 기분이 좋아져요. 선생님 그러면 국어 공부 안 해도 되나요? 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수능 때 생각해 보세요. 1, 2등급 맞으셨던 분들은 원래 하시던 대로 하시면 되는데 선생님 저는 글을 읽는데 이해가 좀 안 돼요. 한국말인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또는 수능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나는 3등급 좀 아래에 있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때도 마찬가지였죠. 배경 지식이 없어도 여러분들 지문 안에 이걸 통해서 이해력 판단할 수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됐다라는 건 결국은 뭐냐면 독해 능력이 요구되는 시험이라는 거죠. 근데 내가 독해 능력이 좀 많이 부족해 하시는 분들은 준비할 것들이 좀 있겠죠. 이따가 설명드릴 거고. 다음 두 번째, 제가 문법 독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제가 지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지문이 암기식 문제 이제 지양 한다고 했죠. 지문 안에 내용이 문법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어근이 뭔지 어간이 뭔지 접사가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다 해줄 거예요. 그걸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봐 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건 뭐냐면 글을 읽고 파악하는 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죠. 근데 여러분 현장은 2025 대비가 인강 촬영은 안 했지만 이미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2024 대비로 하셨던 분들도 문제를 푸셨고 2025 대비로 처음 하시는 분들도 문제를 풀었을 때 기존에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지문이 문법인 것들을 솔직히 속독을 쏴라락 하시고 바로 답을 찾으실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문제당 1분이 걸리지 않아요. 진짜 그냥 보고 바로 30초 만에 찾으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 지문을 다 읽어야 되죠. 너무 오래 걸렸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배경 지식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문법 문제는 여러분들 시간 싸움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다음 여러분. 논리추론 게임 문제가 인혁처가 제공한 20문제 중에서 3문항이나 들어갔었어요. 물론 이게 실제 시험이 치러져야만 답이 나오는 거겠지만 3문제가 꼭 나온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문제 푸는 방법들이 그게 되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식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의 방법에 해당되는 유형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인혁처가. 이런 스타일, 요런 스타일, 저런 스타일 다 낼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신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문제는 공부를 잘 하시는 분들이건 못 하시는
하시는 분들이건 한 번에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왜? 얘는 공식이 있으니까. 그거대로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해야 되니까.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간을 좀 아끼려면 어느 정도 공부가 필요한 것들이 있구나. 그리고 내가 독해가 약하다면 그것에 대한 훈련이 좀 필요하구나. 그런 여러분 결론은 뭐냐면 꾸준한 연습 필요하죠. 근데 무작정 연습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지식 강의는 좀 요구되겠구나라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도와드리는 부분이고 이건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하는 부분이고 이게 같이 진행이 돼야 된다는 소리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럼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말 시간의 효율성입니다. 누구나 다 그렇지만 여러분 시간 낭비하는 거 굉장히 싫어하시잖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올해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이 바뀌는 시험 제도에서 국어가 바뀌기는 하지만 시간을 아낄 수 있는 공부가 무엇일까를 진짜 오래 고민을 했고 그래서 여러분 수준별로 교육과정을 조금 나눴고 난도별, 시기별로 여러분들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소중한 여러분들의 학습 시간을 아껴드리는 국어는 지혜다. 지금부터 커리큘럼 안내를 좀 드릴 겁니다. 자, 간단해요, 여러분. 이거는 작년 교재 표지고 올해는 표지가 다 바뀔 건데 일단 우리의 교육 과정은 하나, 둘, 셋, 넷 다 6개로 깔끔하게 정리가 될 거고요. 이거는 좀 이따가 말씀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조금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이 이름이 기본의 지혜예요. 그러면 기본 이론반 설명이겠죠. 심어의 지혜예요. 심화반이겠죠. 예측이 되죠. 기출의 지혜예요. 그럼 기출 문제겠죠. 자, 다시 들어가 봅시다. 오프라인 기준으로는 7월 달에 개강하는 거고요. 온라인 기준으로는 본인이 시작한 거에서부터 단계별로 가시면 됩니다. 자, 기본의 지혜는 뭘 들어가냐? 아까 말씀드렸죠. 지문이 문법이에요. 물론 그냥 들어가도 돼요. 오픈북이에요. 그 안에 답은 다 있는 거라고요. 다만 시간의 문제가 있네. 그러면 배경 지식을 좀 쌓아볼까? 그럼 배경 지식을 쌓아야 되는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여러분 예전에 공무원 대비를 할 때 막 문법 강의만 64강 이렇게 진행되는 수업들도 있었어요. 물론 저는 그때도 문법 강의를 30강으로 줄여드리기는 했었지만 올해는 더 줄여드릴 겁니다. 문법만 되게 열심히 하는 공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간단하게 20강도 안 넘을 거예요. 문법 강의 진행하면서 그거에 맞는 예상 문제를 계속 풀게 되실 겁니다. 기본 이론부터 실전에 가까운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배경 지식 쌓겠지요. 그리고 비문학을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선생님 저는 비문학이 되게 약해요. 선생님 저는 속독을 못해요. 선생님 저는 내용 일치는 좀 하는데 추론형은 되게 약해요.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읽는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일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이 커리큘럼 안내 영상에서 제가 읽기 방법을 설명드릴 수는 없잖아요. 너무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원리를 안내 드릴 거고 이런 것들은 기본 이론반에서 진행이 된다. 다음 너무 중요해졌죠, 여러분들. 이제 비문학 7문제에서 8문제는 다 추론형 독해 문제가 될 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이론과 연습이 진행될 거다. 다음 새롭게 등장한 논리추론 게임 문제 있죠? 이건 공식 있어요, 여러분들. 각 유형에 맞게 연습 진짜 많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현장에서는 시작을 해봤는데 너무 재미있어 하세요. 물론 조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지만 공식을 아시는 분들은 되게 재미있어 하신다고요. 재밌는 수업이 될 거예요. 다음 여러분 우리 인혁처가 제공한 20문제에는 세트형 문제들이 있었어요. 즉 한 지문에 2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문제는 다 어휘 문제예요. 즉 기억해놓고 이거랑 바꿀 수 있는 어휘가 뭐야? 이거랑 의미가 다른 건 뭐야? 이렇게 기본적인 어휘들이 좀 필요합니다. 암기하겠다는 거 아니고요. 문제로 연습하겠다는 겁니다. 비문학이 약하신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어휘력이 굉장히 딸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채우는 시간이다. 그럼 이 수업은 누가 들었으면 좋겠냐? 시작하는 우리 공시생분들은 다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기존에 공부를 좀 하셨는데 시험을 한번 치러보니 나는 생각보다 기본이 약해. 나는 비문학이 약했어. 또는 나는 기초가 없는 채로 시험을 들어갔어. 하시는 분들은 다 반드시 필수로 기본의 지혜를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오케이. 자, 요거를 열심히 2달간 진행을 해요. 그리고 나면 여러분 우리 이제 기본 채웠으니까 뭐 들어가는 거예요? 심화를 들어갑니다. 심화에선 진짜 심화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본격적인 문제풀이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론 공부는 줄이고 실전 훈련을 들어간다는 소리입니다. 어떻게? 인역처 기조에 맞는 문제풀이가 들어갈 건데 영역별 집중 훈련이에요, 여러분들. 예를 들면 논리추론 게임이면 얘를 단계별로 여러분들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까지 2주간 그것만 집중적으로 훈련하는 거예요. 순서 배열이면 여러분들 이제 순서 배열 힘들어 하실 건데 순서 배열이면 2주간 집중적으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근데 이거 왜 하는 거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시험 절대평가 아니잖아요. 상대평가잖아요. 시험이 쉬워지고 있대. 절대 쉬워지지 않지만 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시험이 쉬워지고 있대. 그러면 어느 정도 문제 풀 수 있으니까 나는 요 정도 문제만 풀래. 근데 여러분 절대평가가 아니라고요. 상위 20% 안에 들어야 되는 상대평가의 시험이라고요. 그러니 조금 더 어려운 문제로 판가름이 나는 그 한두 문제 그거를 해결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계별로 진행을 할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지 못했던 문제들 그리고 새롭게 보는 지문들이 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공해드리는 선물과 같은 소중한 지문들 고민 많이 했어요. 그것들을 보시게 될 겁니다. 자, 2달간 또 열심히 문제풀이 했네요. 그러면 그 다음 과정이 뭐예요? 기출의 지혜죠. 근데 앞에 신이 들어갔죠. 즉 새로운 기출의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2024 대비까지는 그동안의 공무원 문제의 기출 문제를 푸는 시간이었지만 이제는 완전히 유형이 달라졌기 때문에 여러분 기출 문법 기출 볼 필요 없다고요. 문학 기출 아니라고요. 그럼 뭐? 자, 기존 공무원 국어에서 독해 영역에 해당되는 기출 문제는 풀 거예요. 다만 여러분 다른 시험과 호환되게 문제를 내겠다고 했으니 우리는 그 다른 시험에서 있었던 것들을 그대로 푸시면 안 돼요. 절대. 우리 시험은 9급 공무원이죠, 여러분들. 지나치게 또 어려운 걸 푸시면 안 되겠죠. 또 하나 지나치게 지문이 길어도 안 되겠죠. 우리 시험은 시간 싸움이니까. 자, 우리한테 맞게 변형된 문제들이 있습니다. 부지런한 GSM 여러분들에게 필요하게 다 변형해서 제공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난도 예상 문제를 풀 건데 지나치게 어려운 문제는 절대 안 돼요. 왜? 변함없는 건 우리 시험은 여러분 100분의 100문제 9급 시험이라고요. 우리 지금 니트 변호사 시험 준비하는 거 아니죠? 우리 지금 5급, 7급 준비하는 거 아니죠? 9급 시험에 맞는 난도로 준비하셔야 된다고요. 잊지 마셔야 되죠? 그리고 수능 지문은 여러분 일단 글자 수가 완전 다른 거 아시죠? 우리 시험은 예상 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문제 수가 여러분들 800제 이상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소름 돋죠. 글자 수까지 세가지고 물론 컴퓨터가 다 알려줘요. 글자 수까지 세가지고 여러분들 시험에 맞게 지금 문제 다 변형하고 있다고요. 그런 문제 푸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고난도 예상 문제를 신기출의 지에서 풀게 된다. 다음 여러분들 이제 다 오케이. 이 정도면 우리 시험이 뭔지 알겠어. 이제 나는 충분히 대비가 됐어. 하시면 1월부터 실전으로 가는 겁니다. 학원 커리큘럼 상으로는 1, 2월 달에 단원별 기출문제, 단원별 예상 문제 풀이 시간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가지 않을 겁니다. 1월부터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동형 모의고사 가질 겁니다. 어차피 우리 시험은 계속해서 훈련이 중요한 겁니다. 이미 단원별은 제가 심화해서 다 보여드릴 거예요. 남들 6개월 과정, 우리는 4개월 과정으로 다 끝내는 겁니다. 그리고 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동형 모의고사 들어갑니다. 자, 인역처 예상 문제 스타일의 동형 문제도 풀 거지만 요런 문제들을 좀 접근해 볼까 하는 신유형의 새로운 문제들 많이 보여드릴 겁니다. 이미 여러 수업에서 적중의 지에서 시험 되게 많이 나왔다는 거는 이미 너무 많이 아시잖아요. 말하면 입 아프고 부끄럽고. 그러니까 자, 요거는 적중 문제들은 우리 1월 달부터 시작할 거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3개월 과정으로 훈련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학습의 부담을 줄이고 스스로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드리기 위해서 1월부터 본격적인 모의고사죠. 문제풀이가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이후에 여러분들 국가직 시험 보고 나면 4월, 5월, 6월까지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지방직 대비 적중의 지혜가 들어가겠죠. 여기까지 1년 정규 커리큘럼입니다. 설명 다 드렸죠, 여러분들? 기본, 심화, 기출, 적중의 지혜입니다. 그럼 이거 말고 밑에 테마 특강이 있어요. 이거는 시작하시는 분들 난도별로 단계별로 조금 다른 건데 들어보세요. 자, 독해의 지혜는 여러분들
나는 고등학교 때부터 비문학을 너무 못했어요, 선생님. 진짜 비문학 너무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 또는 기본의 지혜부터 따라왔는데 나 다른 것들은 할 수 있는데 생각보다 독해력이 좀 부족하다는 게 느껴졌다. 빨리 이 독해력을 채워야겠다. 하시는 분들. 또는 나는 2024 데뷔까지 했는데 나는 비문학 때문에 망했습니다, 선생님. 하시는 분들은 자, 기초부터 추론까지 독해력을 끌어올리는 시간입니다. 친절한 독해의 시간이요. 독해만 집중적으로 훈련하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다음 여러분, 한 권의 지혜는 어떤 수업이냐면 매년 모든 수강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수업이십니다. 왜냐면 여기서 너무 많은 것들이 나왔으니까요. 한 권의 지혜는 공무원 국어의 모든 내용을 압축하고 요약한 수업이에요. 7월부터 시작하신 분들 또는 더 일찍 시작하신 분들 이렇게 공부를 하시다 보면 뭔가 선생님 요약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 권으로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신다고요. 그래서 한 권의 지혜 수업은 모든 것들을 압축하고 총정리하는 시간이다. 당연히 문제도 당연히 푸십니다. 또는 여러분 우리 기존에 공부를 했다가 다시 시작하는 NC생분들 있으시죠? 직장 다니다가 다시 시작하시거나 시간이 없으신 분들도 듣기에 굉장히 좋으실 겁니다. 특강까지 안내 드렸어요. 자, 그러면 1년 커리큘럼이 끝났는데 제일 중요한 게 남았습니다. 독학 자습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여러분들 수업이고 밑에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건데 월간 반전의 지혜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 반전의 지혜는 반전 그거 아니고 반으로 전체를 우리가 공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훈련하시는 하프 모의고사입니다. 20문제를 매일매일 풀 수 없고요.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20문제의 모의고사를 푸실 수 없습니다. 너무 힘든 일이잖아요. 자, 근데 양질의 문제를 시작할 때부터 계속해서 훈련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바뀐 시험은 처음에 이론 공부하고 나중에 모의고사 봐야지 이런 공부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계속해서 문제를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해드리는 월간 반전의 지혜는 7월 호부터 여러분들 12월까지 매달 월간 반전의 지혜 책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공시생들은 여러분들 이 책으로 연습하시면 됩니다. 7월호는 이미 나왔고요. 8월호도 곧 나오겠죠. 그래서 수업을 들으시면서 혼자서 연습하는 건 반전의 지혜로 12월까지 진행하시면 돼요. 선생님 1월 달부터는 뭐 연습해요? 적중의 지혜 나온다고요. 그때는 20문제로 본격적인 모의고사 훈련하시는 거고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부터 같이 시작하시면 되는데 나는 NC생이고 좀 잘했다. 바뀐 시험 문제 풀어봤더니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 하시면 한 권의 지혜부터 시작하셔도 되고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이제 필요한 것들을 골라서 들으시면 됩니다. 국어는 여러분 지금부터 제 도움도 필요하지만 진짜 문제 푸는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올 한 해는 저랑 그렇게 문제 푸는 연습을 많이 하게 되실 겁니다. 자, 여기까지 1년 커리큘럼 말씀을 드렸는데 뭔가 새로운 게 있죠, 저 위에. 인문의 지혜 1, 2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기본부터 따라오시면 되는데 본격적인 공부를 하기 전에 그래서 시험 20문제는 어떤 식으로 나온다는 거야?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문제가 유형이 어떤 거야? 궁금하실 수 있다고요. 전체적인 문제 유형을 보여드리고 모의고사 문제 푸는 거예요. 모의고사 문제 풀고 제가 예상 문제까지 보여드리는 시간은 인문의 지혜 1. 그래서 공부 방향성을 안내 드릴 거고요. 새롭게 들어간 논리추론 게임 있죠? 논리추론 게임 하실래요? 여러분들. 강의 이름도 모아서 여러분들 그거는 인문의 지혜 2에서 진행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나는 바뀐 시험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은 인문의 지혜 무료 특강이니까 요거부터 듣고 따라오셔도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1년 커리큘럼 이렇게 진행하면 다 돼요. 진짜 완벽하게 국어는 정리가 되실 겁니다. 바뀌는 시험이 여러분들 더 쉬워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에는 추론형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만만하게 볼 수 없고 그렇다고 지식형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나 그냥 어차피 배경지식 필요 없으니까 바로 시험 문제만 볼래. 그러기에는 너무 많은 훈련이 필요한 시험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우리는 여러분 합격을 위한 공부를 해야 합니다.
학습 자체를 위한 공부가 아니죠. 문법 지나치게 깊이 들어갈 필요 없고 비문학 지나치게 어려운 문제 풀 필요 없죠. 합격을 위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여러분들한테 드릴 말씀, 소중한 여러분들의 시간을 아껴드리기 위해서 고민 많이 할 거고요. 여러분들도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국어는 지혜다 여러분. 화면 보여드려야지. 이렇게 하고. 자, 1년 동안 선생님 다 모르겠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선생님 믿고 그냥 따라갈래요. 라고 하시는 분들 너무 감사하죠. 늘 그렇게 따라오셨고 그래도 방향성은 아시라고 영상 찍었어요. 요거 보시고 함께 시작하셨으면 좋겠고 바뀌는 시험에 강사들도 우리 수강생분들도 고민이 너무 많으시겠지만 고민은 안 하셔도 돼요. 고민은 제가 할 테니까 그냥 여러분들 강의에서 차근차근히 저랑 같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강의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